너무 멋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앵콜, 앵콜, 앵콜. 오늘따라 유난히 신이 난 우리 리포터. 지연 씨, 뭐해요? 저 지금 뭐 하는 중이냐고요? 저 지금 축제 즐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머, 모르세요? 프린지 페스티벌요. 궁금하시면 함께 즐겨보실까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원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원주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문화 공연. 올해는 집에서 함께 즐겨보실래요? 로그인하고 소리 질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까지 많은 공연이나 축제들이 축소되거나 또 열리지 않았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원주 곳곳에서 문화 공연을 펼쳐오던 프린지 페스티벌이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축제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열리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곳은 사전 녹화 준비가 한창인 프린지 페스티벌 촬영 현장입니다. 잠시 후에 있을 공연을 위해서 조명팀, 음향팀 스태프들이 무대 장비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실제 공연이 열리는 거랑 아무 차이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제가 프린지 페스티벌 원래는 댄싱 카니발 안에 들어가는 페스티벌로 알고 왔는데 올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공연을 기획하게 되셨을까요? 올해는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일상에 있던 공간에서 저희가 공연을 진행하면서 그 공연과 일상 풍경을 함께 집안으로 배달하고 싶어서 일단 기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예술팀들이 사실 무대 기회를 많이 잃은 상황이라 그런 기회를 좀 어느 정도 제공을 하려고 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음악 프로그램들이 의례 그렇듯이 프린지 페스티벌도 관객 없이 진행됩니다. 카메라만 설치된 썰렁한 분위기지만 공연할 기회가 부족한 요즘 이런 무대 하나하나도 지역 아티스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겠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 관객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능숙하게 공연을 하시지만 실제 평소 공연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연이 느낌이 어떻게 다르실까요? 실제로 지금까지 공연했을 때는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주고받고 또 눈을 마주치면 또 긴장도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 그런 떨리는 것도 좀 덜해지고 그랬는데 이번엔 확실히 그냥 카메라 앞에서만 하려니까 많이 떨리기도 해요. 그래도 또 많이 부족하겠지만 네, 이게 또 온라인 공연이기도 한데 남은 공연들 그래도 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인디밴드의 무대. 무관중 공연이라고 해서 대충 할 순 없습니다. 온라인 공연이지만 무대 세팅은 실제 공연 때와 똑같은데요. 맛보기로 살짝 감상해 볼까요? 지금 얘기해 right now. 울면서 잠들 거보다 공연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네, 사람들이 아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셨는데 느낌이 많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좀 평소에 이제 관객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이제 할 때보다는 조금 색다른 기분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공연 문화가 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여기에도 저희가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뭐 시선도 많이 신경 쓰이고 못 즐기시는데 이제 TV든 핸드폰이든 보시면서 이제 혼자서 좀 더 방 구석에서 좀 더 방방 뛰시면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되게 열심히 공연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원주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강원 가명에 왔습니다. 이곳도 역시 온라인 프린지 페스티벌 준비로 바쁜 분위기인데요. 쏙대 머리. 저 오늘 노래 좀 되나요? 네. 아니, 이 가을 감성가요. 그리고 이 강원 가명의 경치, 이 속에서 국악 공연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또 찾아왔거든요. 어떤 공연이 열릴까요? 네, 오늘 공연은 우리 전통 국악기로 합주를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평소 접하시기 힘들었던 그 생황이라는 악기, 독주, 그리고 퉁소 독주, 가야금 병창 등이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현대사회에 맞는 창작된 세련된 전통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을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국악선율. 강원 가명의 분위기와 찰떡궁합을 이루는데요. 이번 국악팀의 공연에서는 우리 전통음악을 재즈풍으로 변주한 퉁소독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원주 프린지 페스티벌. 원주 곳곳에서 촬영한 지역 아티스트들의 무대는 과연 어떻게 시청자들의 안방까지 전달되는 걸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공연 영상 편집실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편집이 다 이루어지는 거였네요. 아니, 사실 올해 페스티벌은요, 이게 영상으로 전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영상으로 편집이 될까 가장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거든요. 이게 생중계는 아닌 거잖아요. 네. 네, 이게 한 해 분량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장소와 그다음에 공연자를 섭외하고 현장과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공연과 같은 조명과 음향팀이 들어와가지고 세팅을 하고요. 저희도 현장처럼 현장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중점을 두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펼쳐지는 방구석 음악축제. 편집을 해서 온라인에 올리면 언제 어디서든 생생하게 프린지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저희 원주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순차적으로 이제 최초 공개가 되니까 그때 이제 시간 맞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뭐 국악, 인디밴드, 통기타 같은 다양한 장르를 준비된 만큼 또 이제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프린지 페스티벌 제대로 한번 즐겨볼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검색을 해야죠. 원주 프린지 페스티벌. 원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 시작됩니다. 클래식부터 스트리트 댄스, 통기타에 국악과 오케스트라까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연이 10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온라인 공연과 함께 가을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악에 취하고 감성에 취하는 가을 저녁. 프린지 페스티벌 좋다 좋아. 직접 현장에 가보진 못해도 영상 안에서 충분히 이 현장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 페스티벌 영상들 보시면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공연 안 열려서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함께 보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땡동. 축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페스티벌도 집으로 배달되는 세상.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 온라인 프린지 페스티벌로 시원하게 날려보자고요. 2020 프린지 페스티벌 원주에서 오네요. 자, 보자. 지도상으로는 여기 근처 어딘 것 같긴 한데요. 야, 이 KF94 마스크를 뚫고 이 들어오는 이 맛있는 냄새, 달달한 냄새.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 코를 아주 그냥 뻥 뚫어줍니다. 오늘 제가 만난 주인공이 이 손재주가 아주 기가 막힌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 저도요. 빨리 가보시죠. 여긴가? 여기 같은데? 한 가지로 만족할 수는 없다. 때론 고소한 빵을, 때론 신비롭고 놀라운 마술을 선보이는 최석훈 씨.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커피도시 강릉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싶다는 그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찾아간 곳은 강릉의 어느 빵집. 커피도시 강릉답게 향긋한 커피빵이 한가득입니다. 갓 구워진 동글동글 귀여운 모양의 빵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바쁜 이는 오늘의 주인공 최석훈 씨입니다. 어떻게 이런 빵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강릉에 커피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강릉에 한 커피빵도 한 10가지가 넘어요. 네. 좀 차별화를 두면 어떨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네.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보니까요. 네. 지금 이 나와 있는 빵들의 모양이 굉장히 균일합니다. 네네. 약간 느낌이 네. DIY가 아니고 약간 네. OEM 느낌이 좀 나거든요.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닙니다. 직접 이 빵 피부터 네. 이 안에 있는 앙금까지 제가 손수 다 직접 개발하고 만든 겁니다. 직접요? 네.
젊은 감각을 넣은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는 주인공.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강릉 이미지에 맞는 걸 떠올리기 위해 밤낮 없는 공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살짝 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네. 직접 네. 하는 DIY인 걸로. 네. 약간 그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장사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을 했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 7월 4일 날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 빵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보면 저희 빵을 들고 다니시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 매출액 저한테만 살짝. 그렇게 나가는 형, 네. 형이라 불러도 되나요? 아닙니다. 친하게 지내시죠? 예, 아유, 농담이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니까 네네. 이래저래 좀 좋은 점들이 많으시겠어요? 저의 생계가 해결돼서 너무 좋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바생도 여름에 한 6명 정도 이렇게 쓰게 되고 그리고 저 때문에 이제 계란 가게, 뭐 우유 가게, 뭐 밀가루 가게 다 같이 이렇게 잘 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빵업계에 뛰어든 지 이제 겨우 3개월. 하지만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데요. 또 다른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커피 만들어 주시려고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요? 네. 네, 보여주세요. 요즘 너무 우울해가지고. 여기서 원두를 조금만 집어서 여기다 올려주세요. 제가요? 네. 여기 원두 집어서 하나씩 집어서 네. 집고 이렇게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마법에 물을 뿌려주시고 잠시만요. 나와주세요. 제가 보세요. 자, 이제 커피가 로스팅 되는 거예요. 자, 아, 로스팅을 참 희한하게 하시. 네, 마술사라서 로스팅 이렇게 합니다. 여보세요. 자, 하게 되면은 빵이 나옵니다. 에? 뜨거. 여러분 드셔보시겠어요? 이거 진짜 빵이에요? 네. 진짜네? 네. 야, 진짜 빵.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거 마술 아닙니까? 아니 뭐 빵도 잘 만드시는 건 알겠는데 그거보다 차라리 마술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마술사인데요? 에? 뭐라고요? 마술사라잖아요. 들어서 믿지 못한다면 직접 보여줄 수밖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마법의 세계. 기환 씨, 입에 먼지 들어가요. 빵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능수능란한 솜씨가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데요. 와, 자막 좀 넣어줘요. 이틀 막. 네. 야, 박수.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 아까 거기서 하신 얘기가 허언이 아니었네요? 아, 그럼요. 19년째 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본캐가 뭔 건가요? 본캐가 마법학교 교장입니다. 올해로 19년 차라는 프로 마술사 최석훈 씨. 지난 2015년 강릉을 마법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지은 신비한 세계가 바로 이곳이죠. 구석구석 다른 이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함께하는 마술사들이 직접 꾸민 정성스러운 공간. 다양한 마법 장치들, 재미난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대표님은 진짜 이 손재주가 확실히 남다르시네요.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마술 이거 계속 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빵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도 마술을 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태고 그밖에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되게 좀 불안정한 삶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직업 그래서,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제가 강릉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릉에 정말 안정적인 무언가를 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저희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깊은 속사정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의심병이 좀 도지는데 이 빵도 막 이렇게 그 마술을 이렇게 어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도 정말 이렇게 이거 개발하기까지 잠도 많이 못 자고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보여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법이 아닌 두 손으로 직접 만드는 현실 세계 빵은 과연 어떨까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배합해 반죽부터 만듭니다. 골고루 잘 섞어주는데요. 원두의 색다른 변신, 빵피와 앙금까지 준비 완료. 이제 빵 반죽 그리고 앙금을 틀 안에 넣습니다. 긴 호스를 타고 재료가 들어가면 따끈따끈 동그란 원두 모양의 빵이 탄생하죠.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요. 호두과자 틀과 비슷하지만 맛도 모양도 전혀 다르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을 머금은 갓 만든 빵. 빵 만드는 마술사, 그가 꾸는 꿈은 어떤 색깔일까요? 제가 19년 동안 마술을 했지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해주고 저 사람들 선물했을 때 너무 고맙다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보람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릉에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좀 이렇게 강릉에 가면 여긴 꼭 가봐야 돼 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참 정말 가능하시다면 코로나19도 사라지는 마술 좀 개발하셔가지고 코로나도 사라지고 마술도 다시 하시고 커피 콩팥 더 잘 되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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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던가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멋진 그에게 지금 이 고비는 마법처럼 행복해집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세상은 얼마나 더 멋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달콤한 마법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나뭇가지에 가을 햇살이 걸리는 계절. 알록달록 옷 갈아입는 나무들을 두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모처럼 걸으러 나왔습니다. 어디를? 하늘을! 평범한 산책은 거부한다. 저와 함께 걸어보실래요? 어디를? 물 위를! 자, 출발합니다. 이야, 지금 이 뒤에 장관 보여요, 장관? 이제 가을이 제대로 못 느끼는데 단풍도 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철원 와서 일단 뭐 할 거냐면 놀라지 마세요. 하늘을 걷고 물을 걸을 거예요. 영어란 뭐냐? 스카이워크, 워터워크, 투워크. 강원도의 곳간,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에는 젖줄과 같은 한탄강이 흐르는데요. 한탄강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밑에는 흰 바위가 깔려 있는데 옆에는 검은 주상절리가 서 있는 풍경, 참 이색적이죠. 이북에서 터져 흘러내려온 용암이 조용히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동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동쪽을 넘지 못하는 이 용암이 묽은 점성이 그대로 동쪽에 걸치다 보니까 여기야말로 우리 철원이 생길 때의 기반암인 하강암인 기반암이 있는 거예요. 그 기반암이 지금 하얀 자태를 이 너레바위가 보이잖아요, 강바닥에. 그러면 이 위에는 현무암이 덮쳐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1억 년 전 지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이곳에 철원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탄생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자태, 두루미의 형상을 닮은 우아한 라인, 이름하여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유네스코 세계 지질 보호도로 지정된 아름다운 은하수교가 탄생하였습니다. 발사! 많은 철원 국민들의 기대와 축하 속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인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준공식과 함께 은하수교가 개통되자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다리 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늘 위를 걷는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이름이 은하수교예요? 은하수라는 뜻은 사실 한탄강에 있는 한자를 쓸 때 그 한자의 네 번째 뜻이 은하수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한탄강을 한여울길이라고 하는데 그 한여울길이라는 뜻도 이제 은하수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 하늘 은하수를 건너는 특별한 다리. 길이만 무려 180m, 높이는 40m나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한탄강. 기가 막히겠죠? 저 뒤에 은하수교를 건너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위에 갔는데 뭐 토끼 한 마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송대소와 이 한탄강의 전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싹 보면은 그냥 가을이에요. 그냥 가을. 가을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곳.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자, 철원의 보물을 얻으리라.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선 은하수교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조금 무섭지만 정말 아름다운 관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다리 건너면서부터가 이미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 뒤로 그냥 뭐 다 보이죠. 이 다리를 건너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침없이 걷는 발걸음. 근데 어르신 너무 앞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반면 발밑에서 눈을 못 떼는 꼬마 아가씨. 밑에 뭐가 있길래? 여기 밑에 통유리로 돼 있어요. 통유리. 와, 이게 말을 못 하겠네. 이것도 그 다리가 흔들려요. 다리가. 40m 아래 거친 물살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 한탄강수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없는데도 살짝 떨리더라고요. 오, 이 바닥 봐. 어찌래. 이게 지금 다 유리로 돼 있어서 정말 극한의 공포입니다. 극한의 공포. 느낌이 진짜 이런 느낌 처음이야. 아주 신발 벗으라고 했는데 오니까 뭐 그냥 기가 막힌데 뭐 아주 그냥. 그러세요? 전망대에 올라서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보물 같은 풍경. 짠! 한탄강과 은하수교처럼 평야가 한눈에.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용암이 흘러간 길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오니까 뭐가 있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걸어오면서 브릿지워크. 근데 또 올라오니까 스카이워크. 근데 지금 저기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그 송대소랑 쭉 연결된 워터워크. 하늘을 걸었으면 이번엔 물 위를 걸어봐야겠죠?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와 함께 송대소 물 위 500m를 연결하는 물위길도 개통됐는데요. 이 구간이 실은 엄청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 송대소라는 정말 한탄강에서 제일 깊은 소를 말하고 있어요. 제일 깊은 소고 이 송대소의 자리는 실은 한국 명주실 한타래가 36m라고 합니다. 그 36m를 끝을 잡고 타래를 널어뜨려도 강 바닥에 닿이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 지금 현수교가 다리 있는 은하수교 옆에 있는 바로 송대소 아니고 말하는 곳이고요. 여러분이 제 발밑에 이 바위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1억년이나 된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진짜 크죠? 큼직한 화강암에 첫 발을 디디며 물 윗길 출발! 본래 물윗길은 겨울철 얼음 트레킹 때 강이 얼지 않는 구간에 놓는 부교였는데요. 올해엔 풍경을 감상하시라고 특별히 가을에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교의 길 자체가 그냥 하나로 된 길이 아니라 좀 꼬불꼬불해요. 지그재그로. 생각보다 가는 맛도 되게 있고 일단 이 물이랑 너무 가까워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물 만난 진영이! 한탄강 위에서 한껏 텐션이 업됐습니다. 한탄강 좋은 사람 모두 부처 핸즈업! 제가 이렇게 신난 이유는 바로 물 윗길 양쪽으로 펼쳐지는 절경 때문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랑 이렇게 물 위에서 가까이 구경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50만 년 전 현무암 절벽 위에 풍성한 나무들을 머리카락처럼 이고 있는 모습, 마치 파마한 우리 어머니들 같아서 이게 바로 지구의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그랜드 캐년. 이 한탄강에 보면은 암벽이 많아. 일반 강 가면 그런 데가 없거든. 그렇죠. 그게 좋더라고. 이제 우리가 와봤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와보고 싶은 생각도 있죠.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강은 점점 깊어지는 가을. 곡식도 풍경도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올 한 해 지친 마음 철원에서 특별한 산책으로 여유를 되찾아보면 어떨까요? 은하수교와 물윗길이 여러분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오이는 양파 좀 썰어놓고 무쳐보고 아욱은 시원하게 국을 끓여봐야겠다. 장 볼 때마다 고민하는 숙제. 뭔가 사긴 사는데 그나물이라는 점. 채소를 담는다고 담았는데 맨날 오르는 게 그거 같고 뭐 새로운 방법 좀
없을까요? 나물인 듯 나물 아닌 레시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완연한 가을의 한복판. 지금이야말로 밥상을 채워줄 식재료가 넘쳐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채소값이 금값이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추석 이후에는 명절에 준비한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많이 줄고요. 그리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고사리며 시금치 나물을 잘 먹느냐? 그것도 아니죠. 활용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가족들은 장금이의 환생을 원하고 있으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댁에선 어떻게 드세요? 데쳐가지고 양념해서 조물조물 무쳐서 먹어요. 샐러드에 맛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샐러드용으로 지금 많이 고르고 있어요. 쌈으로 해서 먹거나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그 정도만 하지 뭐 다른 집도 다 그 정도 아닐까요? 거기서 거기라면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 요즘 집집마다들 오늘은 뭘 해먹나 이 걱정인데 뭐 새로운 거 좀 없을까요? 요즘 건강이 많이 중요시되는 시기잖아요. 채소들을 가지고 입맛 당기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똑주부가 소개하는 레시피. 남편 도시락으로 딱 좋은 표고버섯 무덮밥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도시락이 인기죠? 한번 눈여겨보세요. 소금을 뿌려서 절여요? 네네. 소금물에다가 살짝 한 10분 정도 절이신 다음에 볶아주면은 더 아삭한 식감이 나거든요. 지금부터 슬슬 무가 맛이 들기 시작할 때죠. 물을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약 중에 보약인데요. 아삭하면서 투명해질 때까지 물을 볶아주고요. 마늘도 곁들여서 볶아줍니다. 무나물을 볶으신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양념을 이용해서 또 표고 한번 볶아볼게요. 아우 싹 닦아낼 것도 없어요. 네. 표고버섯은 양념간장에 볶아주는데요. 먼저 마늘과 간장을 섞어줍니다. 덮밥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안 넣으시는데요. 저는 약간 매콤하게 고춧가루 조금 넣을게요. 요게 이제 덮밥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무 볶았죠? 버섯 볶았죠? 이제 80%가 끝이 났습니다. 보기 좋게 담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무와 표고버섯은 식어도 식감이 최고입니다. 곁들임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텁텁한 양념장이 아니고요. 곁들여서 맛을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곁들임 소스예요. 가다랑 어포 육수에 간장, 올리고당을 각각의 비율로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끝이에요 이게? 네. 오. 밋밋할 줄 알았는데 입맛이 확 돌아요. 깊은 맛이 납니다. 어머 세상에. 가벼운 소스라고 생각하시는데 맛은 깊게 납니다. 진한 왜 그 우동 국물 같은 그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아우 비주얼 보세요. 어디에 내놔도 기죽지 않는 도시락 아니겠어요? 이걸 비빌 생각하니까 모양이 너무 예뻐서. 신토부리 최고의 재료가 밥숟가락에 모였습니다. 간이 쏙 배어든 게 무가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새캉새캉 씹힐 때 그 맛도 너무 좋고요. 표고버섯 그 식감 아시잖아요. 씹는 맛이 너무 좋다. 도시락 하면 무슨 반찬을 싸야 되나 그 고민부터 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풍미가. 네. 무의 달큰한 맛과 그리고 표고의 깊은 맛 그리고 무순의 쌉싸름한 맛이 잘 어울리는 덮밥입니다. 이번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먹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로 두부 스테이크인데요. 물기를 꽉 짠 두부는 기본이고요.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볶음밥 할 때처럼 말이죠. 아까 두부 물기 빼셨듯이 채소 볶으실 때도 충분히 볶아서 수분을 많이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볶은 채소들은 이제 넣어입은 그릇에 펴서 한 김 식혀주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전분가루예요. 감자 전분 넣는 이유는 반죽이 풀어지지 않고 잘 모아질 수 있는, 응고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여기에 소금과 후추를 넣고 곱게 치대주고요. 달걀과 아까 볶아주었던 채소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아이들 채소 먹을 때 골라내고 먹는 경우 많죠.
편식 예방에도 좋은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레시피가 아니겠어요? 이제 스테이크 모양으로 두툼하게 빚어서 앞뒤로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채소도 다 익힌 상태고 두부도 그냥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곁들일 스테이크 소스 양념도 만들어 볼게요. 양파와 마늘을 볶다가 케첩과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스테이크 소스를 섞은 후에 약불에서 졸여줍니다. 그래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뭉근하게 끓여내나요? 네네. 완성된 두부 스테이크 위에 덧입혀서 내주면 훌륭한 식사로도 아주 충분하죠. 야, 늘 보던 모습이지만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네. 채소와 두부 환상의 콜라보입니다. 이게 우리 그냥 생각해오던 빈대떡이냐 동그랑땡이냐 그 방식을 달리 했잖아요. 네. 소스만 끼얹었을 뿐인데 느낌이 스테이크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요. 네. 건강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는 더 색다른 음식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손이 가네요. 추석 명절 후에 삼색나물 조금씩 남으셨나요? 오늘은 스파게티면과 만났습니다. 이 조합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어울리나요? 네. 명절 때 드시던 삼색나물을 이용을 해서 오늘 맛있는 스파게티를 나물 스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세상에.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요. 스파게티 면을 10분 정도 삶아줍니다. 꼬들꼬들하지 않게 잘 익혀주시는 거 아시죠? 면수를 한 컵 정도 남기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팬에 오일을 충분히 두르고 편썰기한 마늘을 튀겨주는데요. 요게 과자같이 씹히면서 향도 좋고 별미잖아요. 마늘향이 듬뿍 뺀 기름이 있는 팬에다가 이제 나물을 넣으시고 볶으시면 돼요. 한번 조리된 나물이니까 기름만 살짝 입힌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볶아지면요.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통후추로 느끼함을 잡아주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서양식 잡채지 뭐예요. 웬만큼 어우러지게 볶아주신 다음에요. 면수를 반 컵 정도 부으시면 돼요. 오일 파스타 느낌이 점점 나기 시작하죠? 거의 볶아졌을 무렵에 페페론치노를 넣어서 맛도 올리시고 색감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냉동실 칵테일 새우 몇 개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파마산 치즈에 편마늘과 올리브까지 올리면 아우 비주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추석에 먹다 남은 나물이냐고요. 근사한 오일 파스타죠. 사실 이 삼색나물에는 소면 뭐 넘어서 중면 정도 어울릴까 했는데 스파게티가 아주 최고의 궁합입니다. 오일 파스타가 별거냐 싶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뭐 잡채 그 이상인데? 남편을 위한 무덮밥 도시락에 아이를 위한 두부 스테이크 그리고 나물 파스타까지 완전 초간단이죠. 늘 봐왔던 채소지만 이렇게 밥상이 달라질 수 있나요? 가족들 생각이 먼저 나요. 당장 좀 만들어봐야겠다 싶은데. 네.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장 보러 가야겠네요. 식탁의 웃음꽃과 함께 건강함을 꽃피울 신토부리 재료들. 오늘 알려드린 톡톡 튀는 레시피로 가족의 입맛까지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 10월에 만나는 우리 지역의 숲은 비교적 최근에 조성을 마친 해도 도시 숲입니다. 햇살은 따뜻하고요. 바람은 시원합니다. 그야말로 숲을 만나기에 딱 좋은 계절, 가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숲을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보시다시피 해도 도시숲. 네. 사실 우리가 많은 숲을 소개해왔지만 다 마을숲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익숙하거든요. 그랬었어요. 하지만 이제 도시숲이라는 거는
더 정확하게는 마을숲이죠. 해도에 있는 숲이니까 해도 마을숲인데 아무래도 도심과 가깝다 보니까 도시숲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요즘 감각에 조금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냥 도시라는 것보다 도시의 숲자가 붙으니까 훨씬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나죠. 우리가 옛날 마을숲은 차를 타고 찾아가야 되는 거꾸로 된 경우가 되었고요. 지금 도시숲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도시의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숲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요즘 뭐 역세권, 뭐 학세권을 넘어서 숲세권이란 그렇죠. 말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도심안에 멋있는 숲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자 매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매력들을 지금부터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보시죠. 네, 그러시죠. 깔끔하게 정돈된 산책로와 잘 손질된 나무들. 쾌적한 숲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꽃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반기는데요. 정성껏 가꾼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이는 해도 도시숲. 원래 어떤 공간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테마는 도심숲이기도 하지만 신상숲입니다. 예, 많은 포항 시민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공간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개해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 맞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공간이었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곳이요, 해도 도시숲. 그래서 해도라는 곳인데요. 해도는 우리 형산강이 영일만을 만나는 마지막 하류 지점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아주 옛날로 가면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지만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형산강 하구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갈대밭만 있고 그냥 염전이 있고 이러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곳은 그냥 해도공원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넓은 공터여가지고 행사를 이용하고 이렇게만 사용이 되었었죠. 네. 하지만 해도는 이 포항 제철이 생기면서 어떤 제철 산업에 어떤 많은 좀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이곳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어떤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로 이제 유입되는 것을 차단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 시민들이 또 해도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서 이제 어떤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거듭나는 곳이죠. 단순히 보기 좋고 걷기 좋은 숲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숲이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원래 숲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방풍림, 그러니까 바람을 막았다 이런 것처럼 이곳은 이제 미세먼지를 막는 숲이 되는 거죠. 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상 속에 초록을 선물하고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해도 도시숲.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숲답게 이곳은 포항시가 선정한 맨발 걷기 8선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해도 도심숲을 느끼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이 맨발인 것 같아요. 그냥 걷는 것도 있지만 맨발로 숲을 거니는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날씨가 덥다, 춥다는 느꼈지만 땅의 온도를 느껴본 적 없죠. 어릴 때 빼고는 없는 거. 그렇죠. 이게 맨발로 걸으면 땅의 온도를 느낄 수 있잖아요. 시원하다, 뭐 덥다 이런 것도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게 간접적으로 느끼는 어떤 이 대기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땅에서 느껴지는 기운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발바닥에 어떤 이러한 조그만 잔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니까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죠. 네. 왜 저기 이제 걸으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뇌순환까지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신발을 통해서 쿠션 역할을 하는 것과 또 그런 거 없이 바로 발바닥 촉감으로서 전달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이 매력이 한층 더 배가 된다고 느끼는 거는요. 단순히 맨발로가 있다기보다도 맨발로 걸을 수 있게끔 잘 정돈된 길을 만들어놨다는 매력이 또 걷기에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거 맨발로 들으니까 해도 숲의 또 매력이에요. 그러게요. 맨발로 걷고 숲의 공기를 느끼고 요즘 같은 때 조금은 자유로운 기분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해도 도시숲. 이곳에 오면 맨발로 걸어보는 경험 외에도 지나치지 말아야 할 장소들이 있는데요. 전쟁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추모 시설들입니다. 오늘 도심숲은요, 걷는 재미도 있지만 보는 재미가 있고요,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뭐 충원탑, 위령탑 이런 맞아요. 역사적인 조형물들이 많네요. 맞아요. 해도가
형산강 하류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형산강은 우리 포항의 역사, 특히 6.25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형산강 전투. 네. 그곳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 형산강이고 이곳 해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책도 좋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배어 있는 곳이라는 의미, 또 이거 걸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즐기면은 가장 즐겁게 이 도심을 즐길 수 있을까요? 짧게. 역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어떤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어떤 기능적인 숲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걸으면서 힐링도 되고 오늘 우리가 맨발로도 걸어봤지만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숲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기기에 딱 좋은 숲 여기네요. 예, 해도 도시숲. 그렇습니다. 예. 이 가을에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즐겼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 가까이에서 쉼터가 되어주고 건강한 삶을 챙겨주는 도시숲. 딱 걷기 좋은 이 계절에 해도 도시숲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도 도시숲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사진 한 장을 위해 필름을 넣고 감아야만 찍을 수 있었던 필름 카메라. 사라져가는 필름 카메라로 다시 세상을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름 카메라로 광주를 담고 있는 사진작가 최진웅입니다. 광주 양림동. 골목 구석구석을 찍고 있는 진웅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옛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양림동의 모습과 필름 카메라. 잘 어울리죠? 항상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곳인데요. 약간 변화되는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살아있는 곳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진웅 씨는 평범한 일상을 필름 카메라 속에 담는데요. 빠르게 스쳐 지나가면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이 필름 카메라를 들자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일상적인 부분을 기록하는 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오래된 골목이 사라지고 또 다시 새로운 걸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는 걸 해보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쭉 지금까지 필름 카메라를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진웅 씨의 작업실. 진웅 씨가 촬영을 다녀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카메라에 쌓인 피로를 녹여주는 건데요. 카메라 나이로는 내가 1940년, 50년대에 나왔으니까요. 대략 그러면 한 70년? 완전 어르신이죠. 제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구하기도 고치기도 쉽지 않은 필름 카메라. 진웅 씨 역시 중고로 어렵게 구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답니다. 정성인 것 같아요. 한 컷을 찍는데 내가 그 장소에 가고 그 장소에서 또 내가 그 장면을 지그시 바라보며 한 커트에 무엇이 담길지 모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찍는 행위. 그게 거기에 따른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20대의 끝자락. 진웅 씨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회생활에 지쳐갔는데요. 필름 카메라가 인생에 작은 쉼을 주었고 느려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 들으러 오셨죠? 네. 오늘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어떻게 보정했을 때 더 예뻐지는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진을 위해서 또는 사진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같은
친구에게 필름 카메라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었던 진웅 씨는 필름 카메라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핸드폰 바로 들어서 찍으면 되는 건데 뭐 저같이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시거나 찍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필름 끼워서 사진 찍는 것조차도 행복한 일이죠. 예쁜 사진을 담으려면. 저희 엄마가 쓰시던 건데 그러니까 옷장 정리하다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이걸로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는지. 네네. 관찰을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장비가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필름 카메라는 어떤 걸 찍어요? 아날로그적이고 옛날 느낌이잖아요. 이런 사진은 이 카메라도 충분히 찍을 수 있죠. 대신에 찍는 거. 봅시다. 여기. 아, 저는 이렇게 찍어요. 같은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필름 카메라는 걸로 같이 모였을 때 어딜 가든 계속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좀 같이 생각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장면이지만 나와는 또 다른 결과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찍을 때의 생각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화한다? 매개체가 그로써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또한 필름 카메라가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엔 중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웅 씨에게 이곳은 특별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적 아버님이 진웅 씨를 찍어줬던 곳이죠. 물론 필름 카메라로요. 회전부대 같은 경우는 회전목마까지에서 제가 어릴 때 타고 다녔던 놀이기구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느낌이라고 하면 필름 카메라와 잘 어울리는 곳, 이렇게 오래된 놀이기구, 또한 이제 사연이 있는 곳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옛 추억도 되새길 겸 이쪽 놀이공원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요즘의 카메라와 달리 바로 볼 수 없고 지울 수도 없는 필름 카메라. 불편하진 않나요? 솔직히 답답하죠. 내가 어떤 걸 찍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답답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감이 더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지? 내가 잘 찍었을까? 더 나은 거를 봤을까? 이런 긴장감이 저는 좋아요. 대망의 시간, 현상만이 남았습니다. 필름 카메라가 사라지면서 현상소 역시 모두 사라지고 광주엔 이곳 하나 남았는데요. 이나도 하겠어요. 스캔만 돌리고 유행이라고 할까 이게 돌고 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필름 흑백부터 시작해서 컬러로 왔다가 디지털 갔다가 지금 다시 필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진이 인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설레는 시간인데요. 기다림의 미학은 아날로그 방식, 필름 카메라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내가 주문한 음식이 어떤 모양과 어떤 향과 어떤 맛일지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지 않나 싶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사진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오, 따뜻해. 그냥 이 사진 자체가 기록되는 게 따뜻한 거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만나서 따뜻한 기억이었구나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맛있게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이걸 벽에다 붙일까? 일기장에 써놓을까? 붙일까? 맛있게 먹을 방법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도 진웅 씨의 작업실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필름 속에 새겨진 오늘의 추억과
그 순간이 주었던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데요. 그 결과물을 SNS에 올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거든요. 뭐 제 사진을 보고 의도치 않게 드러낸 삶, 의도하고 드러낸 삶 모두가 무탈하기를. 엄청 큰 갤러리죠.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으니까 정말 큰 전시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의도한 작품이자 사진이지만 또 새로운 해석이 되는 그 의미들을 들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제한이 없는 공간이구나,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잠시 진웅 씨의 작품 좀 감상해 볼까요? 진웅 씨는 필름 카메라로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사진을 찍는 의미들이 약간 메시지가 있는 사진이고 싶어요. 물론 그 메시지라는 게 사진을 볼 때 불편함을 주는 것보다 약간의 따뜻함과 쾌활함을 줄 수 있는 사진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사진 한 장에 잘 보여지고 조금만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에서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했을 때는 역시나 저는 필름을 선택하고 또 필름 사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한 컷 한 컷 정성껏 찍어야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필름 카메라. 순간순간 정성껏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데요. 남기지 않으면 사라지고 잊혀지지만 놓치지 않으면 영원합니다. 진웅 씨는 오늘도 필름 카메라로 인생의 순간을 담습니다.